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씨앗이 밉지 않고 한신우가 밉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극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신우가 있다면 서로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원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극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열렬하게 미워했고 그만큼 속 시원하게 복수해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우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 척을 질 정도의 싫은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신우에 대해서 큰 불만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죠. 대신 그만큼의 감정이었고 거기서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시모와 신우 사이가 너무 좋으면 며느리가 소외받고 좀 힘들기도 하나요? 저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다른 집안보다 유독 모녀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신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신우가 하는 짓이 진짜 얄미운 편이었어요. 아니, 얄미기복이 없었죠. 신우는 노처녀 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결혼한 게 11년 차였는데 그 사이에 남자는 몇 번 있었지만 결혼까지 하지는 못했었어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도록 시집을 못 가니 시댁의 근심거리이기도 했었습니다. 대결혼을 못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우는 독립도 안 하고서 시댁에서 쭉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는 씻지도 않아 머리는 다 떡져 있고 옆에 가면 은근히 구린 냄새까지 폴폴 풍길 정도라 진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었죠. 그런 사람이니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40살이 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죠.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부터 일은 계속 다녔던 것 같은데 그 전 직장에서도 몇 번이나 잘리고 그마저도 잘리고 난 다음에는 갈 곳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만 전전긍긍하며 지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솔직히 제가 고자도 신 같은 은 절대로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잦은 지각에 불성실한 업무 태도 등이 생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고스란히 다 드러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신우가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9년 차가 되었을까요? 어느 날 신우가 저한테 와서 갑작스러운 부탁을 하던 것 있죠. 예,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좀 놀랐지. 다른 게 아니라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말이야. 부탁이요. 어떤 부탁이요? 어머님, 그게 있지? 내가 이런 부탁하기 참 민망하지만 혹시 네가 신호종 사동 냉매 회사에서 일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너도 알다시피 얘가 지금 나이가 40살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직장 하나 없이 우리 집에서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잖니. 이제 더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애 좀 사돈이 데리고 가서 일 좀 시켜주심 참 감사할 것 같은데. 네, 그거야말로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도 혹시 자리 하나 있을 수 있으니 좀 물어봐줘. 부탁 좀 할게. 시모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것만 봐도 제대로 일을 할 사람으로는 절대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이 신우 보기에 제 표정으로 다 드러났는지 막 어필을 하던 것 있죠. 언니, 저 진짜 회사 열심히 다닐 준비됐어요. 그동안은 솔직히 놀고 싶은 마음 컸었는데 이제는 나도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취직해서 진득하게 일해야겠다 생각이 절실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디도 저를 안 써주니 들어갈 기회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사돈 어른께 부탁 좀 드려주시면 안 돼요네. 제발요. 언니, 저 진짜 폐 안 끼치고 열심히 할게요. 신우는 막 저한테 안기는 척하면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어댔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니라 신우가 그래도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싶어서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기에 일단 부탁은 드려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저희 아빠 회사에도 자리가 나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었죠. 근데 타이밍 좋게도 마침 사무직 자리 하나가 비어서 신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었어요. 신우는 아빠 회사에 취직이 되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신우까지 나서서 그때는 진짜 저한테 간이 곳을 깨고 다 빼줄 것처럼 하더라고요.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하던 것 있죠. 예,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랑 게장 좀 재워서 가지고 왔다. 우리 며느리 잘 먹고 건강해야지. 지난번에 해다 준 백숙은 잘 먹었지. 내가 그때는 죽까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줘서 얼마나 걸리던지. 이것들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줄까? 우리 며느리 시모는 제가 결혼 생활한 것 중에 제일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대하면서 그렇게 공주님 모시듯이 해줬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좋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공짜 밥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경우든 다 대가가 요구되는 밥이었다. 밥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우는 뜬금없이 저를 데리고 가서 네일 아트를 해주지를 않나, 옷을 사주지 않나, 모녀가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사람을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걱정을 할 법한 게 신우가 진짜 말 그대로 회사 생활을 개차반럼 했거든요. 이 두 모녀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어가면서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뇌물성 밥도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뇌물성 선물에 현혹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신호의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가씨, 이번에도 지각하다니 서요. 아가씨 출퇴근하면서 제 시간에 출근한 게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퇴근은 또 퇴근 시간 다 된 것도 아닌데 업무 끝났다며 일찍 가 버리시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 아빠도 많이 곤란해 하시고 계셔요. 기껏 사돈이라는 아가씨가 일을 너무 엉망으로 하니 직원들 본 낯이 없다고 전화하셨어요. 오죽하면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빠를 봐서라도 회사 생활 좀 성실하게 해주세요. 사돈 의원이 전화하셔서 그런 얘기까지 하셔요. 나 참 뭘 그런 것까지요? 알았어요. 아니, 나도 아침에 일찍 가고 싶은데 아직 회사 생활이 몸에 안 익어서 그런지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회사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네요. 잘할게요. 언니, 혹시 내일 아트 할 때 되지 않았어요? 가요. 내가 해줄게요. 우리 언니 덕에 내가 돈도 버는데 내일 하트는 주기적으로 맡아서 해줘야지. 아가씨,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내일 아트 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해줄 필요 없어요. 그건 말고 회사 생활 좀 제대로 해주세요. 진짜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까지 하셨겠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저도 아가씨 회사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회생활하세요. 매번 지각하고 회사에서 일 못해 사고치고 할 때마다 저에게 뇌물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잘라 말한 적도 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이제는 마지막 기회구나 싶어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쳐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우는 결국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참고 참다가 직원들 원성지고 말았죠. 근데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회사에서 잘렸으면 반성의 기미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신우는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잘린 게 서운하다며 삐진 신우는 한동안 저랑 얘기도 안 하려고 했었죠. 신우뿐 아니라 시모도 서운해 가지고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서운해 가지고는 한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언니,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명세의 사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너무 섭섭해요. 그러지 말고 언니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사돈 어른께 말 좀 해줘봐요.
네 아가씨, 정신 차리고 사세요. 사돈이 뭐, 밥 먹여주나요? 그러기에 몇 번 제가 이야기했을 때 회사 생활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아무리 말해도 사고만 치는데 우리 아빠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회사 손해보면서까지 왜 아가씨를 고용해서 써야 하는데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는 말 꺼내지 마세요. 참나, 치사해서 진짜 내가 뭐 거기 아니면 갈 데도 없을 것 같아요. 더러워서 안 가요? 더러워서네. 그럼 알아서 다른 곳 알아보고 가셔요. 건투를 빌어볼게요. 아가씨, 신우에게 온갖 말을 해봐도 제가 꼼짝도 안 하니 자존심 상하는지 그때부터는 일절일과 관련해서는 말도 안 꺼내더라고요. 게다가 그거 가지고 또 삐지기 해서 그 뒤로는 신우와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근데 제가 남편이랑 같이 살지 신우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제발 여기에서 더 엮기 말고 서로 남남처럼 알아서 잘 살면 좋겠다 싶었죠. 실제로 그 뒤로는 서로 터치 잘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이로 지냈었고, 근데 한 번 악연으로 얽히면 아예 그 인연을 잘라버리지 않는 이상 남처럼 지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우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인생에 있을 악연과 불행은 다 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통탄스럽고 저는 앞날을 알지 못했고 이 악연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줄지 생각조차 하지 못해 결국에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일을 당해야만 했더군요.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은 크지 않아도 직원들까지 꾸려져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저희 집이 부자다 유세를 떨어본 적도 없었고 떨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상당히 검소하시고 하고 자식들한테 경제교육을 좀 혹독하게 시키시는 분이라 결혼할 때 좀 도와주신 것 외에는 일절 도와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친정집이 부유한 거지 제가 부유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유세 떨 것도 없었어요. 근데 시댁은 정말로 돈이 없는 집안이었기에 결혼을 할 때도 집 한 채 해줄 수 있는 돈도 없는 집안이었기에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부가 알아서 마련해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람 유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도 결혼할 때 너무 힘들면 살면서 여유가 하나도 없다며 친정에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겨우 자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살면서 집 크기를 늘리는 건 순전히 다 저희 몫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혼집보다는 더 넓은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하고 나서 첫째를 낳자마자 바로 적금을 붓기 시작했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먹을 것 아껴 먹고 쓸 것 아껴 쓰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금은 건들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며 지낸 세월이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 덕에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나 급전이 필요한 일들이 있었어도 한 번도 소중한 적금은 안 깨고 잘 유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금 만기가 끝나던 날에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마음 편히 소고기까지 사 먹었었어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 못 가요. 불행으로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만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아 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아직 살고 있던 개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청약으로 넣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시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급하게 이사를 갈 상황도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제일 맞는 집을 만나기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가족이 모여 시댁에 모였는데 그때 아주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바로 신호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뭐 연락도 없더니 언니 얼굴 많이 사겠네요. 우리 언니 고생하면서 사나 보다. 아, 안쓰러워라네. 뭐, 그러는 아가씨도 얼굴이 썩 좋지는 않네요. 어머, 그럴 리가요? 나, 지금 얼굴이 최고 예쁠 텐데. 아, 맞다. 언니, 아직 모르는구나. 언니, 저 결혼해요. 아직 상견례 전인데 조만간 할 거니까. 언니, 자리 참석하려면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뭐,
결혼이야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 신우 같은 사람은 결혼이란 걸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얼른 결혼해서 제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신우의 결혼은 곧 저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신우의 결혼이 저에게 어떠한 재앙을 불러들일지. 그날 신우는 본인의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남편 자랑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몇 년을 연애도 못하고 있다가 늦음? 아기, 어렵게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신이 나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들뜨면 큰일이 날 수 있어. 자기 예비 남편 자랑을 이렇게 하더니 듣자 하니 남자가 실속이 없었대. 왜냐면 한 번 이혼해온 남자라더라고. 이런 시대에 한 번 이혼한 사람을 만나면 좀 그렇지 않나? 나노 신우는 나이도 40이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나이면 충분히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전 부인에게 많이 당했다는 거였어. 신우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써주려고 했다던데. 그래서 데이트 비용도 신우가 다 부담하고 청소까지 신우가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 안달난 사람 마냥 어떻게든 그 남자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결혼에 목매나 했더니만 그 남자가 데이트할 때는 야박하게 굴어도 실제로는 가진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혼만 하면 팔자 핀다고 생각했는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아주 안달을 내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거야말로 몰랐습니다. 한창 신우 결혼할 상대 자랑거리 질리게 들어주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 이제는 정말 시집가서 사랑받고 예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만 보면 더니 신우 걱정에 아주 잠자리가 다 뒤숭숭할 정도야. 너는 이렇게 내 아들이랑 때 맞게 결혼해서 자식 새끼 돼놓고는 잘 사는데 얘 봐라. 얘는 아직도 우리 집을 못 떠나고 이러고 있잖니.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결혼을 시켜야 할 것 같아네. 어머님 그러셔야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네요. 그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말이다. 하나 좀 문제가 있어네. 문제예요? 아, 그게 말이야. 얘랑 결혼해 남자애가 전 부인이 돈이 없어서 그 애한테 엄청 빌부터 살았나 보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 전 부인한테 돈 가지고 너무 시달려서 더는 여자한테 호구 잡혀서는 안 산다면서 결혼할 조건으로 집을 좀 해오라는 거 있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황당했습니다. 무슨 결혼에 또 그런 조건을 달았는지. 그런 조건을 내거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신우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괜히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서론이 있고 진짜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신우가 돈도 없는데 집을 무슨 수로 구해서 결혼하나 싶었는데 바로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예, 우리 딸 이번에 결혼하는데 돈 좀 보해줘라. 너네 그 모아놓은 돈이 있다며 이사 가려고 적금 부어놓는 거 다 끝났다며 그거 좀 보해봐봐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렇게 쉽게 보태라고 하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이긴, 그 돈이 어떤 돈이긴. 너희가 모은 돈이지. 그 돈 모아서 좋은 데 쓴다고 생각하고서네 신우 결혼하는데 좀 보태라. 참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어머님이 돈 모아. 이럴 때 집 한 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요. 그 돈 모으려고 10년을 넘게 저희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냉큼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그래도 너네들은 이미 결혼도 했고 좀 오래 살았어도 집이라도 있잖니? 그거 팔아서 이사가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너는 돈 없다고 너네 부자 아빠한테 말하면 보해주실 텐데 뭘 그렇게 그 돈을 아까워해. 어머, 어머님 말씀을 진짜 너무 함부로 하시네요. 저희 아빠 그렇게 경제관념 없이 사는 걸 못 보시는 분이세요? 이 집도 어머님 쪽에서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결혼 생활 시작하라고 해주신 거지. 그 이후에는 다 저희가 벌어먹고 살았어요. 죄송한데요. 돈은 한 푼도 못 보태 드리겠네요. 아가씨 결혼이니 아가씨랑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시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찼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다짜고짜 달라고 하는 건지. 이건 저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 밖에는. 그래서 못 주겠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민도 안 하고 거절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완전히 깡패들럼 행동하기 시작하던 것 있죠. 아주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죽겠더라고요. 예, 그 돈을 왜 못 주겠다는 건데? 너네 딸, 이번에 결혼 못하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시집 보내줄 거야? 시집 보내줄 거냐고? 내가 나서서 다른 남자 소개시켜서 결혼까지 시킬 거 아니면 그 돈 못해, 그래요? 언니 진짜 끝까지 치사하게 이럴래.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이러는 거 보니까 딱 사이즈 나오는데 나 사돈 어른네 회사에서 잘리게 만든 것도 언니죠. 나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뒤에서 수순 거 아니냐고요? 그거 아니면 언니,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기적인 건 아가고요. 아, 다 모르겠고 아가씨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해요. 대신에 아가씨나 어머님이 뭐라고 하던 저는 줄 돈 없어요. 절대로 못 준다고요. 다시 한 번만 여기 찾아와서 돈 얘기하면 저 이제는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신고해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는 둘 다을 넘어 버리길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강하게 말을 했어요. 아예 두 모녀를 등 떠밀어 집 밖으로 내쫓았고 그랬더니 그 뒤로는 좀 잠잠해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 뒤로 몇 번이고 더 찾아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내심 의외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뒤에서 제 뒤통수를 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한 달 정도를 조용히 지내고 있었을까요? 저는 더는 찾아오지 않겠다 생각을 하면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모나 신우한테 시달리는 걸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저희 둘의 사이도 다시 평화를 되찾아오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그 한 달을 못 가서 또다시 저는 괴롭힘을 당해야 했어요. 한동안 조용하던 시모가 또다시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그때는 아주 난장판을 해놓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진짜 내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내 사주 좀 봤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사주까지 봤을까? 근데 내 팔자가 아주 거지 같단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다 말아먹는 팔자에 근데 내 아들 사주가 너 살리는 사주라 내가 이만큼이나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란다. 그럼 너는 그거 우리가 봐주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너네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데 나 몰라라 해. 이런 경우가 어디어 대거 니년 팔자에 무슨 집이야? 그러니까네 그 똥 팔자 때문에 그 애지중자는 돈 다 날려버리기 전에 그냥 내 딸한테 입금해. 저는 득달같이 찾아와서는 깽판치며 한다는 소리가 사주의 팔자라는 걸 듣고는 기가 차 말도 안 나왔습니다. 진짜 못 들어주겠다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제는 하다하다 사주까지 보셨어요. 얼마나 아가씨가 못나고 어머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런 것까지 보셨어요. 제 팔자가 아니라 아가씨나 어머님 팔자가 똥팔자 있죠. 그러니 A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잘 살고요. 있는데 제 팔자가 어때요? 다 필요 없고 내 팔자가 상팔자, 똥팔자는 제 돈은 절대로 못 내주니 그렇게 아세요.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심고 뭐고 어른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 뒤로 더 기가 찬 게 나중에 다 알아보니까 시모는 제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뒤에서 몰래 남편이랑 저를 이혼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시무가 원래는 평소에 점이나 사주를 보지는 않았는데 본인 말대로 신우가 일도 그렇고 결혼도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한번 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랑 남편 사주를 본 모양인데 거기에서 저랑 남편 궁합이 엄청 안 좋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 집을 잡아먹을 팔자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요. 점쟁이가 제가 폭삭 망할 팔자라고 했다고 하던 것 있죠.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집에 와서는 난리를 친 거였죠. 그러면서 내심 제가 이혼하고 돈 내놓고서 나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절대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남편한테 보고만 있지 말고 시댁을 말려보라고 난리를 쳐졌어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더는 안 되겠는지 제 앞에서는 시댁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직접 나서서 시모와 신호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내쫓았고 때문에 저는 당연히 남편만큼은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눈속임이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 못 가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되었죠. 저는 그 뒤로는 시댁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저도 제대로 깽판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뒤로 신우가 찾아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돈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더 황당스러운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건 바로 나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우의 청첩장이 집을 못 구해 그 결혼을 할지 말지 한참 말만 오가고 있던 신우가 갑자기 청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는 지도 모를 신혼집을 했다면서 신이 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결혼할 때 집은 안 해줬어도 결혼식은 참석해 줄 거죠. 자요, 청첩장이에요. 청첩장이 아가씨 결혼하는 거예요. 집이요, 집은 구한 거예요. 무슨 돈으로? 아니면 집 없이도 그 남자가 결혼해 주겠대. 아, 언니, 천천히 물어봐요. 천천히, 숨 넘어가겠네. 뭘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제가 뭐 돈 없다고 결혼 못할 사람으로 보여요. 알아서 구했어요.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 때 참석이나 해줘요. 또 나 밉다고 안 오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자리 채워야 좀 있어 보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수상적인 게 딱 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우한테 집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남편이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세월만 10년이 넘은 터라 표정만 봐도 다 알고 있던 저는 뭔가 찔릴 때 나오는 그 표정을 딱 캐치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당장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저희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 만기된 적금 통장이 없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놈을 추궁했다. 이거 뭐야? 우리 적금 통장 어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아, 그게, 그게 있잖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말해. 똑바로 말하라고. 아이, 동생 졌어. 근데 줄 수밖에 없었어. 당신도 생각해봐. 얘 나이가 40이 넘었어. 그럼 이제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기회를 어떻게 그냥 날리라고 해? 우리 돈 다시 모자란다. 다시 준비하면 되잖아. 당신이 좀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면 안 돼. 내가 미쳤네. 미쳤어. 진짜, 이 집안 사람들이 죄다 미친 것들이었네요. 마음대로 줘. 누구 마음대로 이해하냐고. 나는 이해 못해. 이해할 수 있어도 안 해. 안 할 거라고. 당장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너네 집안 다 가만 안 둬. 다 고소해 버릴 거라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들이 용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길로 가서 바로 고소를 해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통탄할 일인가요? 고소하려고 봤더니 부부끼리 모아놓은 돈은 아무리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고 훔쳐도 그게 절도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친족 상도레미안. 이것 때문에 저는 신고도 못하고 진짜 속은 타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신은 착한 사람 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신은 제 편이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날 바로 고소는 못했을지언정 남편과는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할 수 없다며 애들을 생각하라며 난리를 쳤지만 저에게 이제 그딴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안앗 이 인간들이랑 가족으로 더 묶여 살다간 저나 제 애들 미래는 영원히 다 거지처럼 바닥만 기면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은 정답일 수밖에 없었어요. 엉겨붙는 남편 놈을 어렵게 떼어내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저랑 같이 모았던 그 돈은 끝내주지 않으려고 수를 쓰더라고요. 그 짓을 보면서 저는 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남편 놈과 이 나쁜 도둑 같은 시댁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하는 건가 막막해 속이 썩어 들어갔었죠. 저는 그 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든 위자료도 많이 받아보려고 소송을 걸고 있었어요. 남편 놈 쪽도 어떻게든 돈을 안 내려고 쌍방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건 저의 엄청난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제 목에 돈을 내놓지 않는 이 망할 놈의 시댁으로 몇 번이고 찾아가서는 돈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역시나 절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찾아갔었는데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우의 통화 내용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시댁에 가기 위해서 골목에 차를 대고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신우가 골목 근처로 나와서 은밀하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상하게 숨어서 통화를 하기에 저는 바로 이거 뭔가 있다 싶어서 녹음 버튼을 틀고 엿들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완전하게 뒤집을 만한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대어를 낚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질척이지 좀 말라니까. 나 이제 결혼할 사람 있다고. 애는 그냥 당신 혼자 키워 각서까지 다 썼었어요. 아, 돈 5천만 원 주면 더는 안 괴롭히겠다 했으면서 왜 자꾸 전화질이야? 이야, 박춘남,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경고했다. 나는 이제 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하지 마. 신우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듯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시댁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부터 저는 이 수상한 전화 소리를 듣고는 그날로 신우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 단서 하나만으로 그 상대방의 존재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름 하나만으로 존재를 파헤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이름이 저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고 때문이었습니다. 신우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싹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빠 회사의 직원이었고 아빠 회사 직원 중에서는 유독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랑 똑같더라고요. 신우가 그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으니 제 추측이 맞다면 신우는 아빠 회사 직원과 분명 썸씽이 있었던 거. 그래서 저는 바로 아빠 회사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제 입에서 신우의 이름이 나오니 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왔다는 것을 파악했는지 우물쭈물하면서 저에게 신우와 만났었다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신은 원래 가족 모르게 맞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아빠 회사 다닐 때 직원이었던 거였어요. 그 직원이랑 만나면서 돈도 챙겨 먹고 용돈도 받았으면서 이것저것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으면서 말 그대로 뽕을 빼고 있었는데 그 남자 집안이 돈이 없다 보니까 결혼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이용만 하던 중에 돈 많은 남자를 알게 되면서 바람을 피우다 그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신우는 그 아빠의 회사 직원인 남자 사이에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시모도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던 도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우리 몰래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배에 복대 차고 다니고 막달에는 아예 신우가 여행 간다는 핑계로 혼자 병원 가서는 출산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얘 아빠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이 아빠 회사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신우가 결혼 얘기를 우리 가족들한테 했을 때에도 이 둘이 만나고 있던 시기였기에 저는 신우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 남자한테는 신우가 자기는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애 엄마로 살아갈 준비도 안 된 것 같다면서 오한 불쌍한 척을 다하고는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남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그 남자도 복수를 한답시고 저한테 둘이 만나고 있었던 사진들, 출산 당시 찍었던 모든 사진들까지 다 인화를 해서는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친자 확인이 들어가 있는 서류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서는 주더라고요. 신우가 온갖 말로 불쌍한 척쇼를 하면서 아이를 감당한 그릇이 안 된다. 자기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하도 헤어져 달라고 애원을 하기에 그 남자가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헤어져 준 거였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도 얼마나 화가 났겠어.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부분도 다 본인 떠내는 신우를 사랑한답시고 양육비 5천만 원만 받고서 아이는 남자가 미혼부로 자기 호적에 올려서 혼자 양육하면서 키우겠다고 했던 거였고 신우는 아이의 존재조차도 자기 가족들이 몰랐으면 한다면서 더는 아이 엄마로서도 자기를 찾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 피우고 돈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다수를 쓴 거니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신우의 만행이 저에게 모두 다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그 남자가 제발 신우가 무너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온 것도 있었지만 저도 당한 것이 컸기 때문에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바로 패를 까면 같아서 일단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신우가 결혼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작전 개시를 하고는 곧장 신우의 남편을 찾아갔죠. 신우의 남편에게 가서는 그 남자에게 받았던 사진들과 친자 확인서를 받아서 모든 사실들을 다 알려줬어요. 제가 복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집에 남아있던 신호의 칫솔로 아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는 친자 확인서를 가지고 와 싹 다 보여주면서 그걸 저한테 다 넘겨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신호와 그 남자가 헤어진 것은 불과 보름 조금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 집에서 쓰던 신호의 칫솔이 남아있어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었다 보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전 남친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현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남자한테만 갔을까요? 아니죠. 저는 시댁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날을 공략해서 갑작스럽게 그 집에 들이닥쳤어요. 마침 시모의 생일이 맞물려 있던 때라서 그날 모두가 다 그리고 저를 반기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선물을 풀어주었습니다. 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한테 줄 돈 없다고 했지. 이제는 새 식구도 있는 집안에 우리 집 식구도 아닌 애가 왜 와서는 또 행야, 행패는 그러게요. 저도 이 집구석이 더는 엮고 싶지 않은데 제가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 어서 보셔야들 이혼 전 선물이니 받을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들 앞에 신호와 전 남친이 둘이 찍은 사진들, 출산 직후 남긴 인증샷들, 친자 확인서까지 쫙 다 깔아주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은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말도 못하게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말했죠. 이게 다 뭐예요? 언니,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이거 다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낳긴 조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서 결혼 약속까지 하면서 만나 애까지 낳은 남자 친구한테서 받았죠. 이게 뭐라는 거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디서 이상한 거 합성해 와서는 난리야. 합성이라. 절대 합성 아닌데 어떻게? 내가 박춘남 씨랑 통화 연결도 해줄까요?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하자 신우는 더는 바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앉아놓고 갑자기 빌기 시작했다. 여보, 자기야, 이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 이 사람이랑 헤어진 지 오래됐어. 애도 내가 책임지지도 않을 거라.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돼. 신우는 그 자리에서 싹싹 빌어가며 그 남자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시모나 남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역시나 그 남자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처녀로 알고 있었던 그 신호에 대해서 곧장 고소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날 그 엄청난 선물을 부리고 저는 난장판이 된 그 집안에서 목적을 다 달성하는 나였기 때문에 그 뒤로 제 이혼 소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우는 아주 큰일이 났는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는 또 행패를 부리더라고.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책임져. 내 인생 물어내라고. 내가 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개차반으로 살래? 다 자업자득인 거야? 내가 내 인생 그렇게 말아먹은 거라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나한테 와서 따지기 전에 내 애나 책임지고 살아. 이 철선이 없는 년아, 책임감도 없는 이 나쁜 기집애 같으니라고. 저는 그 뒤로도 저한테 와서 달려드는 신우를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신우는 저를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뒤로 신우는 그 사기 결혼으로 인해서 그 남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피해 보상으로 신우 이름으로 한 신혼집도 다 넘겨줘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남과 일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돈을 몰래 훔쳐서 신우에게 보내준 것이 다 적용이 돼서 우리가 살던 아파트며 재산 분할의 대부분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댁 모두가 다 빈털터리 거지가 되니까 저한테도 득달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나를 건드려.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싼 똥 다 뒤집어 쓴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개벌든 난 못 준다는데 내 팔자 내가 꾼 거야? 여보, 나는 용서해줘. 나는 앞으로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한테 다 주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줘. 나랑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아니, 내 인생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은 너야. 다시는 보지 말자. 이 나쁜 인간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내 뒤통수 치니까 좋았냐? 당신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아쉬워했으면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됐어. 너희도 내 인생, 내가 꾼 거야. 내 팔자, 내가 망친 거라고.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며 살아봐. 어디서 예약은 안 된다. 내 아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고 어디로 가겠어? 왜요? 이제 와서 내가 아까운데요? 근데 어쩌나요? 내 팔자는 이제 당신과 내 가족들이라면 단 1초도 같이 섞여서 살면 안 되는 팔자인 것 같은데. 당신의 팔자는 이제 알아서 들어가세요. 나는 내 팔자대로 상팔자 누리며 살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이혼을 다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신우도 시댁도 완전히 탈탈 털려서 저한테 와서 계속해서 이혼하지 말자고 싹싹 빌드는데 법은 제 편이었고 저는 가차없이 뻥차 버렸답니다. 저는 지금 애 둘을 데리고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어요. 집을 못 찾으니까 직장으로 찾아와서 하도 난리를 피우길래 이제는 직장도 옮겨버린 상황이에요. 평소에 아빠가 회사 들어와서 일 도우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친정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